할머니 좀 더 알려주셔야 되는데 세 개만 다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해서 20대 때 개명을 했어요. 너무 만족스럽게 지냈는데 전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제 네. 아티스트 네임을 지어주신 관장님이 계시는데 네. 야, 너 순영이라고 하면 되게 재밌겠다. 그냥 농담처럼 야, 너 바꾼 이름 너무 흔해. 기사도 안 되고 성도 빼. 야, 순영 해라. 아이러니하게 제가 너무 싫어했고 트라우마가 있던 그 이름을 아티스트 네임으로 쓰게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원래 자식 뭐 하나 낳고 잘 살자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셋째, 넷째니까 네. 사회적으로도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사회 권력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나이 드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된대. 너무 이게 괴리가 크잖아요. 셋째는 의료 혜택 안 주고 막 맞아. 정관 수술하면 막 아파트 뭐 옛날에 당첨권 막 주고 그러면서 이름을 결국 쓰고 그거에 대한 작업 이야기도 하고 또 계속 흐르다 보니까 극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거 알아요? 몇 명인지 형제 손드는 거? 그랬나요? 네. 뭐 에어컨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조사했었어요? 네, 조사했었어요. 몇 년도에 사신 거예요? 우리 때 안 그랬는 것 같은데. 그 형제를 손들어서 그거 조사를 해요. 가정조사를 하는데 3명, 4명 하는데 진짜 저 혼자인데 너무 창피한 거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엄마 진짜 대단한 자궁이다. 그게 할 말이냐? 그때 시대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학생에게 너는 쓸모없는 인생인데 그냥 태어난 것 뿐이야. 막 이거잖아요. 너 그냥 없어져도 똑같아. 맞아. 이건 무슨 개소리냐고. 그치. 지금도 근데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거 좀 있잖아요. 또 아들, 그쵸? 딸 이런 것도 옛날 있고. 분들은- 옛날 분들은 또 네. 있기도 하고. 너만 아들로 태어났었으면 동생이 아들이라고 하면 아이고 엄마 성공하셨네. 그러니까 저는 실패한 거예요. 너무 많은 게 침투되어 있다? 그런 욕구마저도 사회가 조종할 수 있다? 이런 맞아. 생각이 들었죠. 성평등의 문제도 저는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여성들에게 굉장히 맹목적인 불만을 갖게 만드는 빌트인 된 거야. 장착이 됐구나. 태어나서. 장착 딱 하고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아니 어떤 인간이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도닥금 마인드로 세상을 그렇게 좋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절대 안 된단 말이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배움의 기회가 부족했던 그 어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색안경을 수영이. 갖고 이제 사회로 진출해서 나이를 먹어서 자기 살고자 이렇게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 이해가 가는 행동들이에요. 맞아요. 지금 아무리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도 그냥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하고 나타나는 사회의 문제는 없잖아요.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고. 남녀 혐오도 되게 어려운 문제라. 근데 또 되게 연애하고 싶어 하던데. 그거는 네. 또 뭐 다른 문제죠? 인간이 되게 다양한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기본 욕구 그거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모방 욕구도 있고. 네. 참 인간만큼 이상한 동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 유튜브 활동명이 이제 플래티퍼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플래티퍼스가 오리 너구리거든요. 그 오리 너구리라는 동물이 있어요. 호주 서식하는 지금 멸종 위기인데 오리 같으면서도 너구리처럼 생겼어요. 알을 낳는 포유류예요. 이상하죠?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네. 와 정말 이상하다 얘. 나 얘로 하고 싶다. 왜냐면 이상하니까 인간처럼. 오리 너구리 한번 탐구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한테 영감을 드리지 않을까요? 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제일 이상한 동물이라고. 포유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조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원래 자연이니까 이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온갖 이데올로기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기준치에 안 맞으면 그걸 abnormal이라고 보는 거잖아. 이상한 거야. 그렇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소수가 다 이상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걔네들이 다수일 경우를 생각해 봐야죠. 지금의 소수들이 다수이면 오히려 지금의 다수들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사실 우리끼리 그냥 되게 어설픈 약속 같은 거예요. 이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막 성인 ADHD도 많고 꼬마들도 되게 많고 정신병으로 치부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자연 원래 원칙에 맞다. 어떤 어린이가 한 곳에 앉아서 그렇게 긴 시간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가?
우리가 맞아.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한지 얼마나 오래됐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이코패스도 옛날에 막 전쟁이 항상 일어났고 제일 우두머리였고 그러니까 무작위한 그런 기사 같은 사람은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많았대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냥 나가서 전쟁 나가면 그냥 결국은 정신병도 이 시대에서 이렇게 만들면 정신병이 되는 거죠. 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그래요. 그거는 제외하고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그거는 되지. 진짜 네, 그거는- 사회적으로 네. 격리를 해야죠. 그거는 땅에 묻어버려요. 최근에도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는 좀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고 그죠. 가치관들이 완전히 전복이 되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하다가도 너무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거죠. 옛날에는 오히려 말을 많이 하고 글을 많이 남겼다면은 지금은 무슨 한마디가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많은 전문가도 있고 더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 그 자기 신념을 잘 장착하는 것만큼 어.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주변에 떠도는 신념들을 잘 주워와서 나한테 맞게 재구성을 해서 참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값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작품들을 만드실 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내가 만약에 강원도에서 살고 싶은 강원도에 다 시골 마을이야. 거기서 내가 샤넬백이나 벤츠가 필요할까? 거기에 있는 수영하고 막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와, 뭐 에르메스 귀걸이 했어? 그 과일 바구니 구찌 꺼내요. 슈프림 식칼 빌려드릴게요. 네. 거기 가면 내가 그거를 추구할까? 안 하죠. 다른 게 더 중요할 것 다른 게 더 같은데. 중요하고 내가 재밌는 거를 찾겠죠. 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운전석에 타면 내 차를 못 보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우리 집 앞에 차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막 감상을 하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이동 목적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가는 건데, 그리고 뭐 우리나라 도로가 다 아우토반도 아니고 속도 많이 내봐야 60km, 80km인데 맞아. 빠른 차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차 안에서 앉아있는데 내가 내 차를 밖에 못 본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네. 자기를 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못 보는 거야. 내 눈은 내 눈조차 못 보는 거야. 근데 저 차 되게 좋아해. 원래 사람은 인지 부조화일 수가 인지 부조화. 네. 어쩔 수 없다. 인지 부조화인 사람한테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너도 똑같으니까. 막 모든 걸 깨달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내 원류는 뭔가 여기를 내가 왔을까 의미 없어요. 의미 없나요? 네, 만들면서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네. 총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거를 찾고 가치관, 생각들을 정리해가는 게 그게 그냥 인생 그 자체. 인생. 로또 매주 사는 것도 과정이잖아요. 투자. 투자 중에서 제일 훌륭한 투자 같은데. 기도를 했어. 20대 초반에 로또가 네. 나왔을 때 너무 네. 힘들어서 네. 숫자 좀 알려주세요. 꿈에서. 사자가 나온 거 숫자 하나. 한 장에 막 5,000원 시절이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옛날에? 2,000원짜리. 2,000원? 네, 2,000원. 한 2,000원 장에 이었나? 2,000원이었던 시절. 뭐 4, 음. 24, 14,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5,000원이 된 거야. 비슷한 경험이 있는. 이제 그분한테 얻으셨다면 저는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꿈에 나오셔가지고 숫자를 3개밖에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생생했던 게 3개 맞았어요? 네, 다 맞았어요, 3개. 그래서 할머니 저 진짜 죄송한데 진짜로 생생하게 이거 뭐 하나만 우리 더 할머니 알려주면 안 돼? 하늘에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할머니 저 진짜 죄송한데 진짜 염치 없게 내가 염치 없다는 게 막 꿈에서 느껴져.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저 로또 번호 좀 알려주세요 했어요, 진짜 꿈에서. 근데 진짜 3개를 알려주셨어. 내가 기억나는 게 아직도 할머니 좀 더 알려주셔야 되는데 3개만 저러다가 깨가지고 바로 적었거든요. 근데 대박이다. 3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거 다 나왔어요. 3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름. 나머지는 짜맞추기를 한 거죠. 그 숫자 조합으로. 맞아, 숫자 조합으로. 네, 근데 그 알려주신 숫자 3개는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내 주변 사람 몇몇한테 얘기를 했는데 놀랍다. 진짜 놀라. 저도 놀랬으니까. 세 개가 진짜거든요, 이거? 진짜 내가 모르는 세상이 진짜 있는 건가? 다 똑같은 인간이구나. 너무 웃겨. 저는 벤츠 필요해요? 샤넬백? 뭐 시골에서 그게 필요한가요? 할머니 로또 내고 왜 안 나와?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인간이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분명 일어나고 있어요.